오늘의 영상 주제 1. 학종평가 세부 항목 보기 2. 논술 능력 키우기 3. 수능 중심 전형의 변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먼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출결사항입니다. 때로는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단결석 3일 이하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출결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년에는 마땅히 합격할 애가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출결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것이 질병지각이다 라고 해서 질병지각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질병지각이나 질병 어떤 결석이나 이런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렇게 만일 몸이 정말 아팠다면 저렇게 몸이 아픈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제대로 된 학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만일 실제로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더 문제죠. 이 학생은 질병 지각이 많네. 이것은 늦잠 자놓고서는 병원 가서 어떤 진단서 끊어와서 질병으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첫 번째, 출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죽어도 학교에서 쓰러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질병 지각을 하지 말고 질병 조퇴는 좀 괜찮다. 질병 조퇴는 학교에는 늦지 않았는데 정말 아파서 간 거 아니냐. 이건 괜찮은데 질병 지각은 안 된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질병 지각은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이고, 세 번째로 바로 비교과 활동 중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500자, 500자, 700자, 진로활동이 700자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글자 수가 많은 게 중요할까요? 적은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글자 수가 많은 항목이 좀 더 중요하게 판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현재 없어진 마당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모두 다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 전체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의 주제는 같더라도 학생들이 그 행사에 참여했던 활동은 전부 다 각기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입력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해당의 주제에 적합한 개인별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개별 기술적으로 세세하게 적어주고 그 과정과 느낀 점, 결과에 대한 느낀 점까지 함께 기술해줘야 좋은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본인의 진로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탐구 활동을 해주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교과에 관련된 독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심화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심화탐구 활동을 함, R&D 활동을 함, 논문을 작성함 이런 부분을 안 넣으면 되잖아요. 어떠어떠한 주제로 탐구함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한 진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별 기술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3년간 모이면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인 거죠.
그 다음에 교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3등급인데 70점인 학생이 3등급이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85점인 3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3등급인데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점수만 놓고 보면 70점인 학생과 85점인 학생 누가 더 우수하죠? 우리나라의 공교육에서 교육의 질적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억지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문제를 터무니없이 힘들게 내지 마라. 학생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의 문항수와 문제의 난도를 조절해서 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들이 뽑을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그 다음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어려운 교과를 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에서는 경제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죠.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 30명 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명 이내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1등급, 2등급 받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점수죠.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과목이다 보니 등급은 어쩔 수 없이 낮다 하더라도 원점수는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교의 배려와 그 다음에 학생들의 노력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계열로 지원해서 이공계열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교과목들이 어려울까요? 물리 2는 일반적인 경우죠. 어떠해서 고급 물리, 이렇게 고급 물리 실험, 이러한 것들은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곳에서 개설된 교과목입니다. 고급 수학,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교과목인데 이걸 들어가지고 내가 나머지 내신 성적이 잘 나올까? 생각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생각으로 도전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뽑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회를 준다면 거점 학교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수업과 같은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신청해서 이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수시에서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의 도전 정신과 발전 가능성을 보는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심화 교과를 선택하고 진로 심화 교과를 선택하고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상인데 이러한 인재를 대학이 뽑고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와 교과 정성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어떤 영상을 듣고 있는 1학년, 2학년, 때로는 중학교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이야기 명심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러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1학년, 2학년 때 또는 3학년 현재도 이렇게 고급 진로심화 교과를 선택해서 이수했어. 그 다음에 교과 내에서 상당히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였어 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쓸 게 아니라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써야 됩니다.